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과 관련한 MBC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 7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언을 했고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스튜디오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저희 MBC 구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온 내용 속보로 있는 것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그 김용빈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좀 많이 늦춰진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앞서서 백종욱 전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우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일단은 그 방금까지 있었던 신원식 실장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삼청동 안가회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은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을 이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은 앞서서 헌재에서 이제 관련 진술을 할 때 선관위에 본인이 군병력을 보낸 사실은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본인이 김영현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보낸 거라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하라는 차원이었다고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들면서 비상계엄 발령을 좀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은 인정하고 부정선거 프레임을 조금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이제 주로 언급할 때마다 근거로 드는 게 2023년 7월에 있었던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국정원 3차장이 오늘 나온 이제 백 전 차장이고요. 자, 지금 화면에 이 백종욱 국정원 3차장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전 3차장입니다. 예, 계속 이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백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보안 점검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또 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고 발표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이용해서도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백업이나 보안 시스템 때문에 전체 시스템 중에 단 5%만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합류를 했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제 2020년도부터 4.15 부정선거 의혹을 주도했던 인물이라서 특히나 부정선거 부분에 힘을 더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나연 기자를 통해서 잠시 후에 있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또 현재 진행 중인 백종원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신문과 관련한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프레임 쪽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자, 또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요. 예.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두 분에 대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고 일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 내용부터 교수님하고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에 종로구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한 조치, 비상조치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계엄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계엄인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군은 투입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는 오늘 진술한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이 말한 비상한 조치는 사실은 계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조금 다릅니다만 5공화국 때 비상조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현행헌법에는 긴급명령권이에요. 예. 그다음에 유신헌법에는 그게 이제 그 긴급조치권입니다. 예. 이렇게 명칭이 변화되어 왔는데요. 비상한 조치라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가 50헌법이나
유신헌법 예. 에 이런 긴급 조치나 비상 조치 같은 것을 많이 참조해서 물론 이건 계엄은 비상 조치하고는 다릅니다만 비상한 조치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50헌법 등의 군사정부 하에서의 헌법을 참조를 해서 지금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런데 비상한 조치라고 했을 때 신원식 장관이 군 투입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군이 투입되는 비상한 조치가 계엄밖에 더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군 투입을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상충된다. 설득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렇군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인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예. 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1, 2분 전에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경황이 없었는지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덧붙이셨는데 그야말로 좀 긴박함을 꽤나 강조한 이런 인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에 뭐 적어도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계엄을 이제 시도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사 전달이 없었다. 그렇군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진술로 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이 증언, 검찰에서의 진술과 또 여기서 이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오는 진술 토대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하나하나 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안보 위협 등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계엄 선포 전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이 계엄을 선포했던 시점이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는가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안보상의 위기였나요, 그때가? 중국도 예를 들고 뭐 하이브리드 전쟁 뭐 이런 언급도 나오는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다양한 진술이 나왔어요. 전쟁의 위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그 증언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북한의 북핵 문제. 그 어떤 북한의 도발을 오히려 유인한 그런 시도들, 드론을 그것도 소리가 다 듣기는 저공비행하면 소리가 다 듣기는 드론을 일부러 북한에 보냈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에 근거해 보면 오히려 전쟁 위기를 유인하고 도발하려 한 것은 오히려 윤 대통령 측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한 신문은 저는 뭐 별로 그때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은 그런 질문이고 또 불필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원하던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차기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차기현 변호사가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증언을 좀 피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의도에서 피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중국의 선거 개입 이야기까지 나오면 이게 또 부정선거에 중국이 이제 동원됐다. 뭐 이런 논리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오늘 신원식 장관의 답변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윤 대통령 측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듯한 그런 태도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김 빠지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신원식 장관 안보실장이죠. 지금은 예. 답변한 거 보십시오. 다 군사와 관련된. 그렇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로 말려들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쓴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후에 있었던 증언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군하연 기자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 관련된 쟁점들을 짚어줬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있을 김용빈 사무총장 증인신문 쟁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백종욱 전 3차장과 그 다음에 나올 김용빈 사무총장의 가장 큰 차이는 예. 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인데요. 근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좀 흥미로운 점이 윤 대통령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기도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는 음모론이란 어떤 분명한 입장으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 12월에는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예, 하면서 자, 조금 전 헌법재판소로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 국회에서는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또 지난달 9일에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선거 주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 되게 좀 확실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선관위는 지금 윤 대통령이 보면 탄핵 심판에 나올 때마다 부정선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예. 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제 현직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관위에서 지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용빈 총장의 지금 어떤 입장과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짚었다면 지금 우리 군하연 기자가 전해줬던 백종원 국정원 3차장, 전 3차장과 이 김용빈 중선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쟁점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김용빈 중선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동문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원래 이제 김용빈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7과학번 동기 동창이고 예. 뭐 또 친한 사이였다고 언론에 보도됐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되면서부터는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윤 대통령하고는 반대되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도 그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더 신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더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 변론을 또 두 명의 증인을 불러가지고 여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가 계엄 선포의 발동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거든요. 예. 단지 윤 대통령도 이건 자백했습니다.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뭐냐면 맞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내가 지시한 건 맞다. 예.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 의혹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혹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자체를 확인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계엄군을 보낸 거는 맞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계엄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한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로서는 정말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나? 예.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그 국회 측하고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신청을 하니까 받아주기는 받아줬다고 보는데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신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헌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임지봉 교수님 그리고 구나연 기자와 함께 오늘 7차 변론에 있는 증인신문에 대한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